네, 안녕하세요. 이슈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임대차 3법. 문재인 정권 때 진짜 누더기처럼 만든 법이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임대차 3법.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료를 막 함부로 못 올리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건데, 일단은 임대차 3법 중에 문제가 되는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아주 상반되게 만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분열을 좀 시킨 그런 측면도 있어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여기에 대해서 악법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네. 계약을 이제 갱신하면 네. 임대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금액이에요. 네네. 월세를 어떻게 하고 보증금을 얼마 하고, 주인은 올리려고 그러고 임차인들은 안 올리기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5%로 그 상한을 5% 정한 거야. 네네. 보증금도 5% 넘으면 안 되고,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5% 넘으면 안 된다. 둘 다? 예. 그러면 이제 상한을 정해 놓으니까 임대인을 올리면 이제 큰 곤란을 겪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그죠? 이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네. 이제 그 조치가 내려지긴 네네. 하는데, 행정명령 같은 그런 게 경우겠죠. 있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제는 기간을 2년으로 했거든요. 최대 살 수 있는 게 보호안을 임차인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2년 뒤에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아. 근데 이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이지만서의 말만 하면 그냥 받아줘야 되는 형사권과 같아요.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의견이 조율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형사권이야.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주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2년 플러스 2년, 그 최대 4년을 임차인이 거주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 그러니까 4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 하나는 네. 2년마다 계약갱신할 때 5% 이상 못 오르게 하는 거. 그렇죠. 거의 딱 두 가지가 돼 있는 거네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가장 그중에 큰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어요. 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세를 주고 있는 집이 내가 투자한 집이잖아. 어떨 때는 같이 살고 세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빌라를 사서 그 집을 아까 갭투자했잖아요. 갭투자처럼 살게 해서 이걸 팔아야 돼. 옛날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한 1년 몇 개월 거주하다가 이 집을 팔면 세입자가 몇 개월 남았으니까 임대인이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이 집을 팔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집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 몇 개월 남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이사 비용과 그다음에 부동산 수수료를 줘서 지원할 테니까는 좀 빨리 나가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하면, 합리적인 사람이면 어차피 3개월 뒤에 나갈 거니까 집을 빨리 비워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인은 그 집을 팔아서 갭투자 목적이든 팔아서 내가 이제 자기 의도도 됐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행되면 세입자가 큰 고난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 2년 더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못 팔게 돼요. 별로 투자할 게 없어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 못하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갭투자나 투자해서 뭔가 팔아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편화되고 이걸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종종 생기면 이 큰 계획이 허트러지는 거야. 그러면 4년 뒤에 팔면 되지 않겠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딱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거와 2년 뒤에 파는 거하고 얼마나 큰 계획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만들이 엄청나게 심각했었어요,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임대인들은 이게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합헌이 나왔잖아요.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합헌이라는 얘기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건데, 뭐 합헌은 그래서 전원 일치로 아마 기각했을 거예요. 그 헌법소원을. 근데 이거를 합헌이란 말과 그 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한테 아주 과도할 때 위험이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피해는 참아라. 그리고 이게 4년 시행되면 그냥 적응해라. 뭐 군대를 갔을 때 군대가 약간 그 합리적이 못한 그런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군인이니까 합법적인 거죠. 해야 되는 거.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만큼 고통이 따르더라도 견뎌야 되는 것처럼 합헌이지만 임대인의 고통은 있지만 참을만 하니까 참아라. 4년 금방 가지 않냐. 그런 취지로 합헌 취지를 내렸기 때문에 그게 좋다. 정말 훌륭한 법이라고 임대인들은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합헌 판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이제 법을 없앨 수는 없으니 보완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법이 2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2+2보다는 2+1로 조금 완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전 임대차가 아니라 1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4년에서 3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어들 수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4년 살면 좋지만 3년 사는 게 그전과 개정되기 전보다는 좀 더 기간이 줄지만은 그전과 비교하면 나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실제로 중도의 계약 기간을 간두고 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2를 2+1로 줄이는 거는 법으로 조금만 수정이 그렇죠. 가능하죠. 하면 예, 되게 계약 될것 같네요. 갱신을 했을 때는 그 갱신 기간 동안은 1년으로 한다. 그 문구만 집어넣으면 이제 약간은 좀 타협을 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다른 것도 논의되는 게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단위로 하잖아요. 이사를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네네. 애가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이렇게 보통 3년을 학기가 따르니까 그 3+1을 하면 좀 더 2+2보다는 좀 더 유연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3+1은 같은 4년인데 왜 3+1이냐? 3년을 하고 갱신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의미는 3+1이지만 결국은 3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 4년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학기에 맞춰서 있지 않겠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전월세 상한제 인상률도 뭐 5%에서 10% 이렇게 좀 조정하는 방법. 이게 원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네네. 이게 그 새로운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 원래 규정이 있었어요. 5% 상한제가. 아, 네네. 예. 있었는데 이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결합이 됨으로써 5%가 엄청나게 부각이 된 거예요. 아, 원래 있었던 예,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전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어지면 5%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가 들어왔어요.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는 정부가 관리를 해요. 네네. 만약에 5% 상한을 넘어서면 과태료가 500만 원, 1000만 원 부과되는 거야. 그전은 어떻게 됐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그런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5% 넘어도. 10% 부과해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오케이가 됐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만들었거든, 정부가. 혜택을 주고 만들어서 문제는 그 사업자들이었구나. 예, 그 가두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혜택을 봤을 때 처음에 시동 혜택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고 전월세 상한제가 있던 게 강화가 되니까 만약에 5%를 넘겨서 계약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태료를 딱 부과 때리는 거야. 그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5%가 있던 제도인데 이게 결부됨으로써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큰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이 법이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을 해 나가는 게 민주사회에서는 맞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이 임대인 죄인이 아니거든. 그 임대인들이 민원사항도 듣고 또 법을 4년간 시행하면 헌재가 합헌 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임대인이 거짓말하는 사례도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내가 지금 사실 살 거야라고 거짓말하고 맞아요. 들어가는 경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꼼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세상을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법이 어떻게 만들면서 나쁘게 악용하게끔 네. 우리 사회를 약간 뭔가 갈라놓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 그런 계산 없이 네. 주민을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하면 네. 임차인한테 손해가 되는 않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다듬을 수 있거든요.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법망을 피해 가려는 각각의 이 꼼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문재인 때 너무 한쪽 편에서만 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다른 쪽 편의 이런 얘기들을 안 듣고 한 건지 어쨌든 풍선 효과처럼 여기를 막아놓으니까 다른 데서 자꾸 터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였었어요.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정책에 임대주택을 많이 국가가 지어야 된다는 그 큰 원칙이 있었어요. 네. 주택을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임차인을만 딱 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유도해 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 임대인들은 그럼 이익은 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받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들 상당수는 그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네. 다 돌아선 거야.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저는 바뀌는데 한 요인을 작용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와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의 입장을 잘 알아보고 뭐가 가장 그 최고의 점인지를 찾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제 4년, 만 4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행해보고 아 이거는 좀 맞고 이건 안 맞고 이런 것도 셈법이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셈법이 나온 만큼 앞으로 좀 다음 국회의원들이 고민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한쪽 편에 세우는 그런 법이 아니라 양쪽 다 공감할 수 있는 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